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Let's go. 자, 오늘은 길이의 측정과 그리고 그 표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공간과 거리 그리고 길이입니다. 자, 먼저 공간부터 봅시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물체들이 있죠. 자, 이러한 물체들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물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개념은 거리입니다. 거리. 자, 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공간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 공간에 있는 어떠한 두 점, 자, 이 두 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길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상,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물체의 어떤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끝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간, 거리, 길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초라고 정했던 것처럼 이제 길이의 단위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길이의 어떤 기준이 되는 길이의 표준을 뭘로 잡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자, 1791년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길이의 기준을 미터라고 하자라고 정합니다. 이 당시 이제 1미터를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상의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이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1870년 파리에서 미터법 국제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1미터 길이의 어떤 막대 모양의 미터 원기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1미터의 기준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가지고 저기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금속이다, 그죠? 금속은 온도나 기압에 따라서 이 길이가 조금씩 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죠. 1960년에 자, 아무런 기체가 없는 이 진공 상태에서 이 크립톤 원자가 내뿜는 적색선 파장을 기준으로 다시 1미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좀 더 일반적인 정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다가, 자, 1983년 이때 정의된 1미터의 어떤 그 표준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미터란 어느 정도의 길이냐? 자, 빛이 움직인 걸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빛이 진공 중에서 아무런 기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얼마 동안 간 거리냐? 자, 읽기도 힘들다, 그죠? 2억 9,979만 2,458분의 1초만큼 간 길이를 우리가 1미터로 정의를 하자라고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자, 바로 이런 모양의 아이오딘 안정화 헬륨 네온 레이저 이 녀석의 파장을 이용해서 1미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미터법 국제위원회에서 백금과 이리듐을 합금으로 1미터 미터 원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크립톤 원자의 적색선 파장을 기준으로 1미터 기준을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1미터의 기준이 빛이 진공 중에 뭐 얼마 동안 간 거리다 이런 걸로 1미터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아이오딘 안정화 헬륨 네온 레이저의 파장을 이용해서 1미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지구 위에 어떤 지표면상의 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북과 동서로 나누는 가상적인 선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과 경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세로로 이렇게 그어진 선을 우리가 경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로 그어진 선들을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위도와 경도는 무엇이냐? 자, 지구 어떤 중심선으로부터 이 위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심으로부터 이 경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경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도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북극의 위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저희 빨간 선이 이제 북극인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네, 그렇죠. 90도가 됩니다. 북쪽으로 90도이기 때문에 북이 90도. 자, 그럼 남극의 경우에는 그렇죠. 남이 90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경도는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요? 경도도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럼 경도는 어떤 이 경선을 하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까? 그래서 이게 1884년 국제회의에서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 좌우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도의 기준이 되는 좌우선입니다. 자, 그럼 이 좌우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동경 몇 도,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서경 몇 도, 이렇게 경도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퀴즈 중요합니다. 자, 현재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이 오후 1시라고 이야기를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위치인데, 내가 살고 있는 위치의 경도를 알고 싶다 하면 나는 정확한 시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시각이 17시, 자, 오후 5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자, 힌트는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을 자전합니다. 자, 1시간 동안에 15도를 회전합니다. 그죠? 15도. 자, 그럼 현재 천문대의 시각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몇 시간 차이 납니까? 네, 그렇죠. 4시간 차이 납니다. 자, 4시간 차이 난다면 각도는 몇 도를 돌아갔을까요? 그러죠. 60도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자, 60도가 돌아갔다고 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위치의 경도는 몇 도입니까? 60도. 앞에 빠졌죠? 동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동경 6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GPS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쌤이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GPS에 이용되는 인공위성의 수입니다. 위성 개수는 총 24개, 동작 위성은 21개, 예비 위성이 3개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이 우리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교과서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길이의 측정과 표준, 그리고 위도와 경도, GPS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